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문제풀이 우리 대기 부분 3전 수능 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90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90쪽에 1번 3전 수능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에서 라는 서로 다른 지역의 지상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과 등압선과 함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라가 적혀 있고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이 총 4가지가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알기 전에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고기압의 경우에는 기압이 크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다 적다. 많다.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기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게 고기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면요, 공기가 많으니 그것이 발산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불어 나가는 모습인 것이 바로 고기압인 겁니다. 불어 나가다 보면, 불어 나가는 거에 의해서 공기가 부족해지니 이걸 채우기 위해서 상공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은요, 불어 나가고요, 그리고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게 고기압인 거예요. 기류. 저기압은 반면에, 여기에 공기의 경우가 부족하니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불어 들어가는,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이러한 공기들이 발생을 하고요. 공기들이 모이게 되면 그것의 경우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은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경우가 불고 또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가나다라를 보면요, 가의 경우 지금 불어 나가고 있어요. 공기 경우가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럼 요거 고기압인가요? 저기압인가요? 그렇죠. 고기압인 거겠죠. 그 다음에 나도 보면요, 얘는 불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저기압이겠어요? 고기압이겠어요? 저기압이겠죠. 다의 경우에는 불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어 들어가면 저기압이라고 했었고요. 불어 나가면 고기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고기압끼리 그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가와 라는 둘 다 불어 나가는 저 고기압의 경우가 발달을 하는데, 지금 이 불어 나가는 요 방향의 경우가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러한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바로 반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반구가 왜 갑자기 나오냐, 우리 전향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요, 전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북반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었죠?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이었어요. 그래서 전향력에 의해서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러한 공기의 이동이 휘어진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압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한다라고 했었죠? 나가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작용을 해요.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결국엔 요렇게 불어 나간다. 자, 지금 요거 무슨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고 했었고요. 한번 남반구를 그대로 한번 따져볼까요? 불어 나가는데 왼쪽으로 작용하는 게,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니 이렇게 불어 나가는 와중에 왼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잘못 그렸죠. 이거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니까 요렇게 휘어질 테고,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건 아닙니다. 요렇게 휘어지겠죠. 요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에서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은 북반구에서의 고기압의 모습인 거고요. 라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거는 남반구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요 전향력이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가지고선요, 문제가 조금 진짜 어렵게 내려고 하면 이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우에는 이것이 반대구나, 불어나가는 요런 전향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불어나가는 요러한 방향들이 반대가 되는구나, 요런 거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저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압 상승기로 나타나면 우리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불어 들어가는 게 북반구라면, 남반구의 경우에는요,
바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나의 경우가 북반구,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다가 남반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역, 니은, 딕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A와 D는 모두 저기압 중심이다. A와 D는 모두 저기압이 아니라 고기압 중심이죠. 불어 나가고 있잖아요. 틀렸고요. 니은. 다와 라는 모두 남반구의 모습이다. 지금 다와 라 모두 남반구의 모습입니다. 디귿. 하강기류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B와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거 무슨 기압인가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의 경우 하강기류 발달이에요. 자꾸 고기압하면 상승기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고기압 하강기류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경우에는 B와 C가 지금 고기압에 해당을 하나요? 아니죠. 저기압에 해당을 하잖아요. 이거 하강기류가 아니라 상승기류가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B와 C다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1쪽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어느 날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기단, 기역에서 리을을 성질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에 이러한 어떤 일기도가 하나 나와 있고요. 나를 보면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습도인 그러한 어떤 기단을 이런 식으로 온도와 습도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기단의 경우 이렇게 우리나라가 생겼으면요, 여기의 경우가 바로 대륙성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이다. 그래서 한랭하면서도 건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낮으면서 습도도 낮은 디귿의 경우가 바로 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요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우리 기단 나눴던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는 높은 것, 온도가 낮으면서 습도가 높은 것 무엇이죠? 오호츠크의 기단이었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는 그러니까 고위도에 있으면서도 해양성 기단이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 것, 바로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낮은, 즉 건조한, 온난 건조한 기단이 바로 양쯔강 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면요, 기역은 가는 여름철 일기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의 일기도를 보고선 이게 어느 계절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일기도가 나타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계절별로 어떤 일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바로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 여기에도 고기압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요 A라는 것이 지금 보면 점점 A로 가면 갈수록 기압의 경우가 높아질 테니 A가 가장 고기압이 되겠죠. 여기가 고기압인 겁니다. 지금 고기압이 이러한 대륙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즉 시베리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요거 무슨 계절인가요? 그러면 겨울철입니다. 여름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아래 선생님이 표시한 데에 고기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의 경우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A는 고기압이다. 맞는 설명이죠. 지금 여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등압선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이날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은 니은이다 라고 했었는데,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 겨울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아니죠. 디귿이겠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맞아서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시베리아 기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었고, 오호츠크의 기단은 언제 영향을 미쳤나요? 그래서 초여름입니다. 초여름. 그래서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초여름에 만나서 생기는 전선, 무슨 전선이다? 장마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 자체가 이러한 양쯔강 기단에서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1쪽이 아니라 93쪽에 있는 요 3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과 지표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어느 한 전선이 통과한 시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요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지금 A의 경우가 요 시점에서 온난전선 혹은 한랭전선의 경우가 통과를 했다. 즉, 요 온대저기압의 아랫부분에서 요거를 관측을 한 거겠죠. 그래야지 전선이 통과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A가 어느 전선을 통과했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잠깐 그래프 해석 좀 하고 갈게요. 지금 가를 보면요, 시간에 따라서 점점 기압의 경우가 하강을 하다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저기압의 경우가 점점 이 관측하는 곳으로부터 가까워지면요, 기압의 경우가 낮아졌다가요, 점점 다시 이 저기압의 중심이 멀어지면 상승하는 요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태풍의 경우에도요, 태풍이 점점 다가올 때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압의 경우가 낮아지다가 그러다 태풍에서 멀어지면 기압이 다시 높아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요 온대저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대저기압이 서해에서 동으로 편서풍을 타고선 이렇게 관측 지점으로 점점 다가올 텐데, 이렇게 관측자가 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멀 때는 기압의 경우가 비교적 높겠지만, 이런 식으로 관측자와 저기압의 중심이 가까우면 기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기압의 경우 가장 최소가 되는 요 지점이 가장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운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지나갔고요. 여기는 나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지표 온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거는 뭔가 급격하게 변한 흔적이고, 그거 말고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찍혀 있는 점들 보이죠? 지금 0시에서 3일에 0시 부근에서는요, 비교적 지표 온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4일 0시가 되자마자 굉장히 온도가 뚝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 부근의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지표면의 온도가 높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 시간에 따라서 따뜻했다가 온도가 한강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가야지 지금 온난전선을 통과해야지 요렇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한랭전선을 통과해야지 요렇게 나타날까요? 요 그림을 보고선 여러분들,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아니죠. 찬 공기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고, 여기가 찬 공기라는 거 알아둬야 합니다. 요거 그때 우리 대면 수업 때도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모형까지도 그리면서 요 내용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온 변화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요렇게 기온의 경우가 하강을 하려면요, 따뜻했다가 하강을 하려면 한랭전선이 통과를 해야지 요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부근에서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구나, 한랭전선 통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보면요, 여기는 온도가 낮았다가 높아졌어요. 낮았다가 높아진 거는 바로 여기서 온난전선이 통과를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 관측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5일에 가장 가까웠다. 5일이 언제냐면요, 여기입니다. 지금 5일에서 가장 가까웠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이 기압의 경우가 가장 최소가 됐을 때, 요때가 가장 온대저기압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까웠을 때인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4일에는 남동풍이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일의 경우는 지금 약간 지저분한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4일인데, 요 4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랭전선이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4일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부는 바람 잘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온난전선 전면에서는요, 남동풍이 불었고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서는 남서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랭전선 후면에서는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자, 4일의 경우에는 한랭전선의 후면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 우세하게 분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디귿, 3일에 있는 낮 12시에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다. 자, 3일 낮 12시 한번 봅시다. 3일 낮 12시는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여기가 3일 시작이고요, 여기가 4일 시작이니까 그 정확하게 가운데 정도, 여기 부분이겠죠. 지금 여기로 따지면 한 여기 정도 될 텐데, 요 부분의 경우에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다.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할게요. 3일 낮 12시에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너무 선생님이 지저분하게 여기다 막 그려놔가지고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3일 낮에 12시 정도는요, 공기에 찬 공기냐 따뜻한 공기냐, 즉 기온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나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3일 낮 12시 정도는 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부분이고, 자, 얘네들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부분에서는 따뜻한 공기, 즉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있다가 여기로 갔을 때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한랭전선 후면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차갑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여기 낮 12시 정도인데요. 지금 이 낮 12시가요. 다른 날에 낮 12시랑 비교를 하면요. 온도의 경우가 비교적 훨씬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따뜻한 공기에 있다가 찬 공기로 이동을 하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따뜻한 공기에 있다가 찬 공기로 이동을 하면서 당연히 그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이렇게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 다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온대저기압의 위치를 3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온대저기압 관련된 문제이고요. 지금 가나다가 있는데 요거를 3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배열을 한 거래요. 자, 라는 온대저기압이 지나는 동안 A 관측소에서,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A 관측소에서 관측한 그러한 기상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선 일단 3시간 간격으로 가나다를 무작위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요걸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자, 요런 문제 우리 지난 대면 수업 때 수희님이랑 같이 기출 풀면서 요거 푸는 방법 알아냈습니다. 우리 그거를 2가지 방법으로 봤었는데 그러한 전선이 나타나게 되면 전선이 닫히는 정도로도 봤었고요. 지금 근데 전선이 없잖아요. 그럼 뭐로 봐야 되겠어요? 저기압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온대저기압의 경우에는 편서풍을 타고선 서에서 동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세하지만 요걸 보고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가 가장 서쪽에 있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가 가장 동쪽에 있고 그 사이에 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다, 나 순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보기 기억에 나옵니다. 가는 나보다 6시간 전의 일기도이다. 3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촬영을 했으니 가 다음에 3시간 후에 나겠고요. 그 3시간 후에 나니까 6시간 전의 일기도 맞는 설명인 거죠. 자, 니은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대저기압 혹은 열대저기압의 세력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요 저기압의 세력 혹은 고기압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뭐를 보면 되냐면요. 어떤 기압의 고기압 혹은 저기압, 이런 땡기압의 세력은 그 기압의 중심기압을 보면 됩니다. 중심기압. 이거는 스님이 태풍 그리고 온대저기압 얘기하면서도 누차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저기압의 경우 세력이 강하다는 거는요. 중심기압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기압은 반대겠죠. 고기압의 세력이 세다. 무슨 말이겠어요? 고기압이 기압이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온대저기압의 세력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중심기압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가의 중심기압 몇인가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1014 헥토파스칼인 겁니다. 자, 다의 중심기압은 1010 헥토파스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중심기압은 1008 헥토파스칼인 겁니다. 그래서 기압의 중심기압이 1014, 1010, 1008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압의 경우가 감소한다는 것은 세력의 경우에는 약화된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가 아니라 강해진다라는 말이 맞는 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지역의 풍향은 기역, 디귿, 니은으로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풍향 변화도 요거 우리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지 태풍에서 구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찍혀 있어가지고 풍향변화 뭐 구했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의 풍향변화는 이렇게 전선의 경우가 그려져 있으면 전선의 전후면을 해서 풍향의 경우가 여기는 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분다라고 좀 기계적으로 풀긴 했었는데 여기는 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고선 대략적으로 우리 저기압의 경우에는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선 지금 여기다가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요거부터 볼까요? 지금 가를 보면요. A 부분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럼 얘의 경우는 요렇게 불어 들어가겠죠. 지금 그 방향이면 지금 A의 경우가 무슨 풍이 불고 있어야 되겠어요? 남풍 계열이 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약간의, 아이고, 너무 또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지금 저기압의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는 약간 남동풍 계열이 약간 불겠죠. 그러면 요거의 경우가 기역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을 때 바로 니은 디귿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 A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전선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있을 테니 지금 얘는 전선을 지났잖아요. A 지점은. 그러면 여기 저기압의 중심에서 이 전선을 지나면서 바뀌는 풍향의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게 첫 스타트 시작을 했으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려면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니은으로 변했겠구나. 요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기역, 디귿, 니은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맞아서 지금 기역, 디귿이 맞아서 4번이 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 지난번에 대면 수업 때 같이 그 태풍의 경우에 풍향을 쟀던 것처럼 똑같이 저기압 중심에서는 불어 들어가는 요렇게 풍향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13쪽에 있는 7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93쪽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통과한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관측소 A에서 T1과 T2의 시각에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또 관측소 B에서 T1과 T2 중 어느 한 시각,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그 세 가지의 풍향 풍속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대신에 요 기억은 하나 알려줬습니다. 관측소 A에서 T1에서 관측소 A와 T1에서 관측한 것이 바로 기역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와 B를 보면요. 태풍의 진행 방향에 A는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 바로 알 수 있는 게 B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으니 무슨 반원? 위험 반원. 요 무슨 방향으로 변화한다?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이시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A의 경우에는 왼쪽 반원에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안전 반원이다. 그리고 무슨 방향으로 변화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선 한번 보면요. 지금 A에서 두 개 T1과 T2의 경우를 둘 다 관측을 했었죠. 그거가 여기 찍혀 있는데 그게 니은인지 디귿인지는 몰라요. 근데 A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 반원에 있기 때문에 풍향의 경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는 게 반시계 방향인가요? 아니죠. 기역에서 디귿으로 가야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바로 A에서 관측을 한 T2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의 경우가 B에서 관측을 한 T1인지 T2인지는 몰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에서 관측하는 것이 T1인지 T2인지 요 니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T1에서 만약에 바람이 분다면 D 방향에서는 이러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테고요. 그리고 T2에서는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 얘는 지금 북풍 계열의 그러면서 약간 요거 북동풍 계열이죠. 을 불고 있으니 T1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보면요. 관측소 A에서 관측한 바람의 변화는 기역에서 디귿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관측소 A와 B 모두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요거는 안전 반원이냐 위험 발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디귿. 태풍은 무역풍보다 편서풍의 영향을 더 받는다. 자, 태풍의 경우에는 무역풍보다 지금 편서풍의 영향, 요 T1에서 T2로 가는 동안 무슨 풍의 영향을 더 받았겠어요? 바로 편서풍의 영향 맞죠.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으면 요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역풍 때라고 했었고 전향점을 지나서 편서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만 맞아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우리 11번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에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어떤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그 3일 동안에는 누적했던 그 강수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순서 없으니 우리 순서 낮춰야 되겠죠. 태풍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알면 그 순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하거나 혹은 뭐 여기서 우리나라를 관통했다고 했으니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하죠.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즉 북진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풍은 북방구로 북쪽으로 이동을 하여, 그럼 여기서 당연히 태풍에 의해서 강수량의 경우가 아래서부터 많았다가 차차 여기가 많았다가 여기가 많아지는, 위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위에 있는 곳이 강수량이 많아지겠죠. 자,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다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강수량이 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강릉 부분이 특히나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많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아래에서부터 강수량이 많았던 여기서부터 우리 제주도 부분이 태풍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부근에서는 태풍의 경우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휘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요렇게 되는 거죠. 즉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태풍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태풍이 이동하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나면 기억보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이 기간 동안 강릉 지역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의 강수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한 계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의 경우가 1401.9 mm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강릉의 경우를 보면요, 여기 적혀 있지만 여기 가부근에 있는 강릉에 있는 것만 따져봐도 170.5 mm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분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지 마시고 여기다 곱하기 0.6을 하면 계산이 조금 더 쉽잖아요. 그러면 한 841.14 mm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강우량의 60%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이미 훌쩍 넘었잖아요. 부근만 해도 지금 훌쩍 넘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보기 보도록 할게요. 태풍의 일별 평균 중심 기압은 나보다 다가 더 낮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 기압 전혀 요 그래프 보고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알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태풍의 경우가 관통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 대륙에 태풍이 상륙했다는 의미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모양대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의 경우가 대륙에 상륙을 하면서 점차 소멸해간다, 그 세력이 약해진다라고 했었던 내용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태풍의 세력, 그러니까 소멸에 대해서, 태풍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라고 했었냐면요,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가 없으면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태풍의 그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찬해수를 만나게 되거나요, 혹은 대륙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우리 태풍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륙은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찰까지, 이 지표면에 마찰까지 더해져서 더 속도도 느려지고 또 점점점 그 세력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중심기압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태풍의 경우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심기압은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점점 가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시작을 하니 기압의 경우가 중심기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중심기압은 다가 더 낮다라는 요 말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6쪽에 있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나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같은 시각에 기상위성에서 관측한 위성 영상을 촬영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의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있고, 이거 무슨 전선이죠? 정체전선입니다. 장마전선. 요 정체전선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거 우리나라에 요게 있는 요 모습을 보고선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거 태풍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동심원 모양의 원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고 굉장히 풍속이 빠른 요거 태풍입니다. 그럼 정체전선 있고 태풍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고, 이거 무슨 계절이겠어요?
여름철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A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장마전선은 남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고기압, 여기 고기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무슨 고기압이죠?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고기압과 여기 있는 고기압이 마주치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관여하는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었잖아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요. 요것이 더 밀고 올라가는 힘의 경우가 강해질 테고 그러면 장마전선의 경우가 위로 점점 밀리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남하한다는 게 아니라 북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서 니은은 틀린 것이 됩니다. 자, 디귿.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A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B의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 편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요 태풍인 겁니다. 자, 태풍의 경우에는 우리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아서 진로가 변경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의 경우가 세력이 강해져요. A가. 그러면 요만큼씩이나 커질 테니까 얘가 뭐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겠지만 요렇게까지나 커질 테니까 얘가 원래 가던 경로에서 약간 지금 요런 식으로 서쪽으로 편향이 되겠죠. 지금 만약에 세력의 경우가 약하게 되면요. 아이고. 세력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기단의 그 범위가 좁아지면요. 요거를 또 이 가장자리에 따라서 태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쪽으로 이렇게 되면 편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 B의 경우 이동 방향은 서쪽으로 편향된다라는 말이 맞아서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조금 알아보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알아보기 쉽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발달할 때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우가 작게 발달을 할 때를 비교를 해보면 태풍은 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한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얘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동을 할 테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있겠고요. 서쪽으로 편향하게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의 경우에는 여기를 따라서 이동할 테니 약간 동쪽으로 편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에 따라서도 변형이 되고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은 또 뭐랑 연관이 되냐면 계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북태평양 기단의 크기가 변화하고 그거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을 수업 때도 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이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이 문제 말고도 궁금했던 문제가 있으면 혹은 오늘 문제 풀이했었던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사항에다가 올려두고요. 선생님이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수능특강 문제가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또 끈기도 가지고선 지구과학은 계속 반복을 하지만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